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아파트 물건 중에서 대지권이 미인기인 아파트에 대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등의 경매 물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에게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은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 별도 등기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 별도 등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경매가 진행된 대지권 미등기 물건에 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유치권 관련 책자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여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물건은 의정부 지방법원 2019 타경 85,412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 등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대지권 미등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 별도 등기가 나오는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지권이 미등기이고 대지권이 있는지 등은 알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와는 달리 대지의 분필, 하필 및 한지 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 비율의 미결정 등에 따라 모든 입주자의 대지권 등기가 유예되는 경우와 이미 대지권 등기 절차가 끝났으나 채무자가 고의로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에 반하여 토지 별도 등기란 토지의 건물과는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대지 전부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을 신축하고 각각의 구분 건물에 대해 대지권 등기를 해주거나 재개발 지역에서 특정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이 대지상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등이 준공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 경매 물건에는 대지권 미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현지 물건을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이 아파트 오실은 매월 3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30만 원이라는 비용이 궁금하실 텐데 필자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짐작은 갔으나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이 물건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 등기를 할 당시인 97년도 12월 16일에는 대지권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별도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토지 별도 등기는 2000년 6월 8일 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은 이 아파트 물건의 등기를 할 당시에는 토지의 별도 등기, 즉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확인하기까지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필자는 이 아파트 낙찰자에게 토지 등기와 폐쇄 등기를 열람해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쇄 등기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필자가 제53회차에서 방송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물건의 등기부에는 다른 집합 건물의 등기와는 달리 이 호실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호실과는 달리 다른 집합 건물의 등기부에는 이와 같이 각 호실별로 대지권 비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매 물건의 호실에는 이와 같이 대지권 비율이 없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대지의 분필, 하필 및 환지 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 비율의 미결정 등에 따라 모든 입주자의 대지권 등기가 유예되는 경우이거나 이미 대지권 등기 절차가 끝났으나 채무자가 고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토지는 97년도 12월 16일 임의경매로 경락이 되어 여러 사람이 낙찰을 받아 지분별로 이전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5017분의 24.479 평방미터의 지분 이전을 하였는데 낙찰자 중 한 사람인 김명숙 씨가 훨씬 많은 지분인 5017분의 1260.64 평방미터를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자, 또한 등기부 순위번호 1번 밑에 가로 안에 전 23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전 등기, 즉 폐쇄된 등기가 있다는 의미이고 전 등기의 순위번호 23번에 있는 것을 신등기, 즉 현재의 등기의 1번으로 이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폐쇄 등기부도 열람해 보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현재 토지 등기의 순위번호 2번을 보면은 1번 김명숙 지분과 호원 하늘빛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분을 제외한 공유자 지분 전부를 대지권으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을 분석해 보면은 물론 등기부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김명숙 지분 5017분의 897.376을 제외한 지분과 호원 하늘빛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지분을 제외한 전부를 대지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2호, 109호, 111호 그리고 본 경매 물건인 1104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대지권 등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후 호원 하늘빛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분은 상가의 대지권으로 되었고 대지권이 없는 102호, 109호, 111호 그리고 본 경매 물건인 1104호 등 17개 호실을 제한 나머지 호실은 대지권이 있는 물건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뒤 이렇게 대지권이 없는 17개 호실의 소유자는 김명숙 씨로부터 지분을 개인적으로 매입하여 대지권 등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지권이 없는 사람들은 김명숙 씨에게 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매 물건인 1104호도 대지 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김명숙 씨에게 지료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김명숙 씨에게서 대지권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토지에 대한 폐쇄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 경매 물건의 최초 법사 가격은 1억 7,200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건물만의 평가는 1억 2천만 원,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가격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초 법사 가격이 1억 7,200만 원인 것을 보면은 경매법원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최초 법사 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의 토지 지분, 즉 김명숙 씨의 지분을 포함한 그 금액을 최초 법사 가격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있지도 않는 토지 지분까지 포함하여 최초 법사 가격을 정했다면 낙찰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경락 허가 결정이 나오므로 낙찰자는 그 전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각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낙찰인은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지 소유자로부터 지분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 건물에 대한 입찰을 하시려면 반드시 토지 등기, 특히 폐쇄 등기부를 반드시 열람하여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건은 낙찰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지권 미등기인 아파트 등과 같은 집합 건물의 권리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